네, 그러면 저희 3부로 왔고요. 이제 동굴 탐사대 사건 3부에서는 한번 자유롭게 패널들 각자의 개성을 한번 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었는데 각자 뭐 인용을 하든 아니면 뭐 반박을 하든 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임의 좌장이신 BD님께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를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사건 그러니까 자체를요? 사건 자체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동굴 안에서 5명이 갇혔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333 법칙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한 명이 제안을 했고 그걸 거절해서 결국 그 제안한 사람을 먹고 살았다 4명이. 근데 그 사람들 구하는 와중에서도 10명의 인부가 죽었다. 이 점이 조금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일단 유무죄를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뭐 무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죄를 주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유보하신다는 건가요? 유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입장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유죄를 주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게 그냥 제 주장입니다. 뭐 설령 주더라도 뭐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을 탄원을 한다거나 그래서 좀 감형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그죠. 말씀이신가요? 저도 뭔가 다른 방안들을 좀 사용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구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소개했던 포스터 대법관 입장이 살짝 공감이 가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부분이 특히 공감이 갔나요? 일단 뭐 사실 실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외부와의 공간이 단절됐다고 그 안에서 세계의 그 안에서의 것으로 새로운 법들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입법 과정이 필요할 테고 사실은 그렇죠. 그걸 증명하거나 할 기준을 또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주장이지만 이 두 번째 주장 법의 규정보다는 목적이 우선돼야 된다는 이 주장이 저는 좀 와닿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자연 상태에 있는 이 만인들이 모여서 살기로 이 자연 상태에서 혼자 살기 힘들기 때문에 모여서 계약을 해서 국가를 이뤄서 이 국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켜봤을 때 결국 법이라는 게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함인데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 그 형식 때문에 목적에 다가가는 게 막힌다? 이런 측면은 좀 공감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결국 목적이 지켜지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법에 있어서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적이 파악이된다면은 그런 거 있어서는 분명히 큰 메리트가 되니까요. 확실히. 그죠. 그 목적으로 향하는 길은 사실 다양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 목적이 지금 뭔지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제 주된 이제 킨 네. 대법관의 그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정말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지향성, 자기의 의식을 통해서 그 어떤 목적이든 투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률의 문헌을 목적으로 대체한다라는 건 사실 조금 그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목적이 다양할 수도 있다는 그 주장 자체도 굉장히 뭐랄까 좀 흐리는 어떤 논지가 아닌가. 그 경합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죠. 경합성 자체가 그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특수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가장 주요한 목적성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긴 하거든요. 혹시 다른 뽑아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특수한 사건의 경계가 어디쯤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뭐 특수하긴 한데 이 사건에 있어서 모든 요소를 다 특수하다고 봐야 하느냐. 그렇죠. 그죠? 특수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예외를 인정하기에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까지가 특수하고 어디까지가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동굴에 갇힌 게 특수한 건지 네. 아니면 그 안에서
이 30일 동안 못 먹는 네, 게 굶은 게 특수한 특수한 거. 건지 그 지금 그게 상당히 좀 딜레마긴 하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런 특수성을 그러니까 그 특수한 기준을 논의하는 거는 이 차후에 이제 마련할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 자체는 만약에 제가 대법관이라면 이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 분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점도 네, 네. 일리가 있는 면인데 네. 근데 그걸 목적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킨 대법관이 얘기를 했던 사법 입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죠. 예. 의회에서 입법이 된 사항을 법원에서 깨뜨리고 임의로 배제하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를 한다 어쩐다 얘기는 나와 있진 네. 않지만 네, 근데 네. 기본적 형태로 보면 네, 뭐 하고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선거구 얘기도 나오고 뭐 하는 네, 거니까. 그렇죠. 선거구 얘기가 나온 거 선거구 보니까 얘기하는, 네. 민주주의를 하나 봅니다. 이미 그 입법과 사법이 분리된 상황에서 네. 다시 회귀를 하는 그런 주제.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잘못된 같아요. 선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원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주장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면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아마 킨 대법관의 의견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주로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인데 그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그 부분이에요. 그 역시 목적 얘기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결국엔 그 뭐 자기 방어 이런 거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구속 요건만 가지고 굉장히 담백하게 얘기를 풀어내잖아요. 이게 앞에서 뭐 특수한 상황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 특수한 상황이란 게 나중 가서 또 그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경계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어떤 문제도 만들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담백하게 구속 요건 그리고 그 상황에 그 맞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게 아마 우리가 뭐 법실증주의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좀 기계적이긴 해도 부작용은 가장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재밌게 봤고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그 마지막에 그 행디 대법관의 일화 중에 그 본인이 과거에 겪었던 일 때문에 내가 그 여론에 따라가는 게 그냥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거를 깨달은 그 일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뭐 교회에서 집회를 했나 봐요. 네. 거기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가 연설을 하는데 방해한 사람이. 네, 갑자기 그 남봉꾼이래. 그 약간 방해꾼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그 목사를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네. 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정확히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목사가 그 때렸다고 추정되는 사람 10명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제 당연히 청구를 했으니까 변호사들이 다 달라붙겠죠. 그 변호사들이 달라붙어서 뭐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를 때렸네, 뭐 이 사람이 뭐 알리바이가 어쩌네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면서 엄청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행디 대법관은 머리를 엄청 싸맵니다. 뭐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게 많냐? 이건 또 이게 들어오면 또 이게 또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대중의 여론 혹은 그냥 대다수가 봤던 그거에 따라서 그냥 판결하는 건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바로 다 정리가 되더래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 목사 생각보다 안 다쳤어요.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외관상으로나 내 쪽으로나 뭐 어디 다쳤다는 그런 흔적도 없었고 그냥 한 일주 지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나았대요. 그래서 굳이 저거 손해배상을 했어야 됐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뺐대요. 근데 저는 그 논거가 되게 좀 적절하지 않은 인용이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과거 사례를 가져온 부분. 아니요. 그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그 목사는 아주 가벼운 경상이었지만 네. 지금 여기서 피해자는 아예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갖다 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거죠. 부분은 좀 있겠네요. 네, 그 경상에 그친 사건이 국민의 여론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론을 따르는 것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4명의 사람들에게 잡아먹혔는데 그 판단을 이제 그냥 대중의 여론에 맡기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워딩은 그거였었죠. 그 대중의 여론이 그 상식이랑 직결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상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여기 이 사건이 와서 대중의 여론으로 이제 좀 확정이 된 거죠. 네. 하여튼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막 도움이 되는 건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태팅 대법관의 결정 자체를 좀 비판해야 되지 않나. 유보. 네, 유보. 이 유보라는 결정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보다도. 그러니까 유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어떤 이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고민의 깊이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판결을 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대법관으로서는 좀 낙제에 가까운. 그렇죠. 그 다음에 태팅 대법관이 마지막에 그 찬반 동수가 돼가지고 본인을 빼놓고 네. 찬반 동수가 돼가지고 1심의 그 교수형 사형 판결이 이제 확정될 것이 딱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견지하잖아요. 네. 나는 유보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교수형 집행 지시가 내려지는 걸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좀 비겁하다. 네. 이 사람 회피하는 거예요. 트루퍼니 대법관이 행정부에다가 어떤 사면의 요청이나 이런 거를 미루었듯이 미루긴 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말을 잘못했는데 트루퍼니 대법관은 행정에다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를 한 건가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본인은 유죄다라고 일단 원칙적으로 확정을 네. 지어놨는데 태팅 대법관은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형될 게 눈앞 보이는 상황에서도 본인만 쏙 빠지겠다고 유보를 끝까지 한 번 더 고수하는 이 태도가 좀 비겁하지 않나. 네, 일종의 약간 그 좀 회피가 너무 강하죠. 네, 너무 회피적이고 자기 손에 어떠한 그런 것도 묻히고 싶어하지 않는. 네. 물론 뭐 묻히고 싶어하지 않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당장 지금 4명이 교수형이 처하냐 마냐의 문제가 달려 그러한 있는데.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인물이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 잘못됐다, 비겁하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핸디 대법관의 좀 표현을 빌리자면은 핸디 대법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루파니 대법관에 대해서 뭐 책임을 회피한 거는 회피한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법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죄 판결로 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대신에 이제 태팅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존중마저도 없는 것처럼 좀 비춰지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앞에서 이렇게 포스터 대법관을 비판하면서 맞아요. 보여줬던 어느 정도 그 수가 부분에 있는데. 있어서도 그렇죠. 네. 얘기를 하면서도 결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사실 현실에서는 대법관이 유보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우리가 조금 안 입곱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하나의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네, 있지 네. 않을까. 저는 하여튼 그래서 뭐 네네. 어떤 뭐랄까 이 논문의 어떤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걸 제외하고 넣으면 비판할 점이 좀 많다.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네, 저는 오히려 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그 킨 대법관입니다. 킨 대법관. 네. 이 킨 대법관은 너무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하드 케이스잖아요. 하드 케이스를 너무 쉽게 환원하려는 논조가 있어서 좀 우리에게 심리적인 거리감을 유발하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게 킨 대법관의 견해를 따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이 법관이 과연 부정의를 행하는 것일까? 그렇죠. 그렇다고 말하기는 그렇- 어렵죠. 그렇게 하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게 부정의하다라고 그러네. 말하기는 또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단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살인죄라고 판결을 했고 네, 그에 네, 따라서 네. 교수형을 선고를 한 거기 어떻게 보면 때문에 가장 FM대로 처리를 한 사람인데. 그렇죠. 굉장히 FM적인. 그래서 사실은 그 FM적인 태도 자체는 사실은 살짝 너무 고지식해 보이긴 하지만 네. 대신에 그 근거들이 근데- 생각보다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거긴 해. 네.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주장이긴 해. 네. 근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주장해도 많은 반론이 가능하죠.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 아니 그런 인간적인 한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정상을 제대로 법원에서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는 어떤 개인의 윤리적 지향에 근거를 둔 어떤 기싸움이 아닌가. 이데올로기까지도 뭐 굉장히 작은 수준의 이데올로기라도 할 좀 수 주관이 있지만 좀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물론 그렇게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면 약점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맞죠. 호스터 대법관이 보여줬던 그 주장의 약점이라든가, 그죠? 태팅 대법관이 보여줬던 어떤 비겁한 결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다음에 트루퍼니 대법원장이 보여줬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유보를 해놓고 판결을 하는 그런 양태라든가 네. 그런 걸 보면 과연 그렇게 대법원에서 도덕적인 고려를 한다고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는 행위를 무조건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맥시멈님 그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 오늘 이제 동굴 탐사대 사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이 논문입니다. 사실은 네, 최봉철 논문이죠. 교수님의 네. 번역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교에 온라인 논문이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쭉 읽어봐도 사실은 다른 법학 논문보다 좀 읽기 편한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목차가 복잡하지 않고 사실 네, 한 30페이지 되는 분량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오늘 그래서 둔스코니가 누군데 스코투스. 스코투스. 네, 그래서 스코투스. 발음이 세네요. 네, 그래서 스코투스가 누군데 팟캐스트 오늘 한번 포문을 한번 열어봤고요. 네. 각자 간단한 소감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해본 적이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장비를 써본 것도 처음이라 굉장히 낯설었는데 처음엔 되게 몸이 좀 굳었거든요. 입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슬슬 좀 얘기를 하니까 좀 몸이랑 입이 다 풀리네요. 네. 생각보다 재밌었고 네. 아마 저희가 이렇게 이 논문을 가지고 방송하는 거를 하늘에 계신 플로 교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냐 또 하는 법처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에 있구나라고 이제 또 감동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뭐 앞에 너무 훌륭한 그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별로. 네, 뭐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이게 글쎄요, 저 얘기를 해놓고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하는 생각밖에 없네요.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아무튼 모쪼록 좀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처음 녹음을 해봤고 이거를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때랑 또 다르게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지금 말했던 정보가 막 옳았는지 이것도 약간 힘이 흐물흐물한 것 같아요. 뭐 좀 장황하고 두서가 없었더라도 네, 좀 두서가 더불어 없었더라도 양해해 이게 주시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이 다음에도 한번 저희가 재밌는 텍스트들을 가져와서 한번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네. 또 언젠가는 스코투스까지도 한번 다뤄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